아티스트리 화장품의 클렌징 제품을 오늘 말씀드릴 승쌤입니다. 오늘 첫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한번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저희 아티스트리 제품 중에서 딥 클렌징 솔루션이라고 하는 이 시리즈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요즘같이 더운 날은 클렌징 하는 것도 귀찮을 정도로, 그렇지만 저희가 메이크업은 포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클렌징 관련돼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는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과다한 피지 때문에 피부가 pH가 약산성, pH 5.5 정도의 약산성의 피부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 피부를 보호하는 그런 약산성의 성분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과다 피지가 쌓이게 되면 각질들과 또 피지들이 있고 메이크업 잔여물들, 또 자외선 차단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부를 모공을 맞게 되고 트러블을 유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뭔가 유효 성분을 흡수하는 걸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클렌징이 무엇보다도 스킨케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메이크업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울 때 기본적으로 리바이 리무버로 메이크업에 또 색조를 먼저 눈과 입술을 지우게 되는데 리바이 리무버를 사용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색조 화장을 즐겨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건너뛰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보면 눈 아래 비립점이 좀 있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눈에 좀 잔주름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에도 화장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피지라던가 그리고 땀이라던가 먼지 같은 게 들러붙어서 반드시 클렌징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피부는 저희가 A4 용지 한 장 정도의 피부의 얇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눈이나 입술은 약산성의 pH가 아니고 중성에 가까운 상태이고요. 그리고 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습자지와 같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피부의 4분의 1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거기는 또 특별하게 메이크업 제품을 따로 써주시는 게 맞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리바이 리무버 같은 경우에는 수분과 유분층이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쓰시기 전에 흔들어서 쓰시고요. 반드시 화장솜에 묻혀서 잠깐 지그시 눌렀다가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장솜도 저희가 아티스트리에서 나오는 유기농 코튼 화장솜이 있고요. 이 화장솜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데, 화장솜이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선물을 주시기도 하시고 화장품을 구매를 할 때 또 이렇게 벌크로 많이 대량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표백 성분이라든지 좀 안심하고 사용하기에 조금 걱정이 되신다라고 하시면 100% 유기농 화장솜이기 때문에 이걸 사용을 하시고요. 이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가격적으로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이걸 이렇게 저는 쪼개서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가격적으로 뭔가 부담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아껴 쓰시는 것도 팁이라고 알려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워터프루프라던가 또 이렇게 메이크업 잔여물 같은 경우를 좀 이렇게 깨끗하게 지우려면 리바이 리무버 반드시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예전에는 클렌징 오일을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클렌징 오일을 사용 방법은 물기가 없는 손에 두세 펌핑 하시고 그 다음에 손을 비빈 후에 얼굴 전체적으로 롤링을 한번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상태로는 사실 클렌징이 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모공 사이사이까지 한번 이렇게 발라주신 후에 물을 묻히면 오일은 우유빛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우유빛인 상태에서 저희가 마사지를 하게 되면 이게 오일 성분이 녹아나게 되는 거죠. 메이크업 잔여물이.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데 가끔 보면 클렌징 오일을 얼굴에 문질러 대시고 그 다음에 바로 수돗물로 얼굴을 닦아내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대로 된 클렌징 오일 사용 방법은 아니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클렌징 워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클렌징 워터는 화장솜에 묻혀서
피부 결에 따라서 닦아내시는 건데 클렌징 워터라고 해서 이게 워터 같은 그런 수분 같은 느낌이라서요. 이걸 하고 나서 나 세수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되게 뽀송뽀송한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유분은 유분으로만 지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름은 클렌징 워터지만 유분의 성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중세안, 폼 클렌징, 거품 세안, 물 세안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 이 세 가지에 지금 여기에는 크림 클렌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세 가지의 장단점을 제가 조금 간단하게 도표로 보여드리면 이게 반대로 나올까요? 거꾸로 나오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면 클렌징 워터가 메이크업 제거력이 별 3개, 클렌징 크림, 클렌징 오일 다 별 3개고요. 클렌징 밀크는 약간 로션 타입의 그런 질감을 나타냅니다. 별이 2개고요. 피지 제거력, 여기서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클렌징 오일 제품이 원래 모델들이 진한 메이크업, 무대 화장을 하는 것을 지우기 위해서 그런 강한 어떤 색조 화장품도 쉽게 지워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세정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저는 이걸 좀 주로 사용을 했거든요. 제가 워낙에 좀 유분이 많은 그런 타입의 좀 피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피지 제거력이 산뜻해 보이는 클렌징 워터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죠. 아마도 화장솜에 묻혀서 닦아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피지 제거력이 훨씬 더 강력한 것 같아요. 별 3개, 클렌징 크림 별 1, 클렌징 오일 별 2개, 클렌징 밀크 별 1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각질 제거력 또한 각질 제거력 클렌징 워터가 별이 2개입니다. 나머지는 별 1씩. 그렇기 때문에 요즘같이 날도 덥고 모공도 늘어지고 저희가 자외선 차단제를 덕지덕지 바르고 그리고 땀이나 어쨌든 뭐 노폐물들이 많이 쌓이는 그런 상태의 피부에서는 클렌징 워터를 강력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산뜻한 질감도 또 굉장히 또 깔끔하게 피부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것 같아요. 이후에 저희가 폼 클렌징을 해야 되는데 폼 클렌징은 말 그대로 거품을 내서 거품 세안을 하는 거죠. 가끔 보시면 폼 클렌징은 그냥 나는 싼 거 아무거나 써. 1+1 그리고 그냥 동네 이런데 가까운 로드샵 같은 데서 저렴한 것을 구매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폼 클렌징이야말로 사실은 스킨케어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폼 클렌징 라인이 4가지가 있는데요. 이 4가지마다 각각의 조금씩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스 익스텐드라는 이 라인은 안티에이징 라인이에요. 그래서 가격대는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아주 소량으로도 풍부한 거품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허받은 오트 추출물, 오트 추출물이 각질 제거에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오트 추출물과 또 아프리카 바오밥 나무의 그런 피부 스킨케어의 그런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제가 추천하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 나와 있는 색깔이 하얗죠. 화이트닝 라인입니다. 원래 이름은 아티스트리 아이디얼 레디언스 클렌징 폼.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성에 가까운 제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폼 클렌징이 다 피부에 보호막은 남겨놓고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는 약산성 제품인데 요건 약간 중성에 가까워요. 그래서 피부가 조금 건조하거나 예민하신 분들은 이 제품을 쓰고 나서 나 조금 뽀드득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요거 하나로 단독으로 이중 세안의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이건 한 일주일에 2번 정도만 쓰시기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트밀에서 추출한 특허받은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는 거고요. 요거는 수분, 파란색이죠. 하이드라 V라고 하는 젤 클렌저입니다. 요것과 요거는 젤 타입인데요. 아몬드 크기 정도의 크기를 손바닥에 짜서 거품을 내서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이거는 하이드라 리포좀이라 그래서 수분 리포좀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촉촉함을 느낄 수 있고 피부가 예민하고 건조하고 그러신 분들은 이런 제품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렴한 라인에 이건 10대를 위한 폼 클렌징인데요. 이것도 pH 약산성 그리고 이게 굉장히 대단한 게 한 번 닦아냄으로써 97%의 우리 피부에 있는 피지를 제거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10대가 아니더라도 10대들이 보통 얼굴이 트러블이 있고 여드름이 있고 피지 분비가 굉장히 왕성한데 그런 아이들에게 추천을 해줘도 좋지만 성인성 여드름이라던가 나는 굉장히 좀 트러블이 많이 나는 그런 피부다라고 하시면 이 제품을 쓰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폼 클렌징 이렇게 4가지 타입 중에서 내가 선호하는 것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은 이걸로 폼 클렌징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금 치우도록 해볼게요. 저희가 클렌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극이 없도록 하는 거죠. 자극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피부를 연두부와 같이 생각을 하라고 해요. 연두부는 굉장히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만약에 100년을 사용해야 하는 명품 가죽 가방을 샀어요. 굉장히 고가겠죠? 그런데 그 100년을 써야 하는 가죽 가방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비에 젖으면 반드시 닦아줘야 되고 철철이 습기가 너무 많이 차지 않도록 혹여라도 뭔가 오염물이 묻으면 잘 닦아내줘야 되겠죠. 그런 과정을 저희 피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메이크업 하는 거는 귀찮아 생각하지 않으시면서 클렌징 하는 과정은 굉장히 번거로워해요. 저는 클렌징을 제대로 하지 않을 건 메이크업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내 얼굴에 계속해서 안 좋은 물질들을 덕지덕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메이크업 잔여물을 100% 벗겨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어요. 어쨌든 뭔가 화학적인 내용들이 성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피부를 위해서는 반드시 써야 하는 스킨케어 제품과 메이크업 제품이지만 여기에 남아있는 잔여물들은 반드시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깨끗하게 제거한다는 거는 내 피부에 보호막은 남겨놓고 나머지 메이크업의 잔여물과 피지와 노폐물 이런 것들은 벗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폼 클렌징 제품이 사실은 저희가 아주 저렴한 라인에서는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산성 제품을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1번이고요. 그래서 손으로 연두부와 같은 100년을 써야 되는 얼굴을 피부를 가죽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얼굴에 대한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아무리 부드럽고 살살하라고 해도 얼굴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심하게 러빙을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손놀림과 자극을 적게 하기 위한 방법을 좀 손에 힘을 빼고 자꾸자꾸 하도록 노력하셔야 되고요. 손이 가장 좋은 도구라고는 하지만 클렌징에 있어서는 이런 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솔을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손으로 쓰는 것보다는 정말 모공을 다 훑고 지나가는 듯한 그런 산뜻함을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솔이 좀 자극이 있기도 하고 그런 클렌징 그런 도구를 사용했을 때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이 아이를 관리하기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화장실은 수분도 많기 때문에 건조를 시키거나 또 세균의 위험성으로부터 저희가 자유로울 수가 없죠. 아침 저녁으로 항상 쓰는 브러쉬인데 이걸 매번 햇빛에 말릴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끔 보면 여기에 곰팡이가 슬기도 하고 변색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이 클렌징 디바이스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건요 사용을 하시다가 보면 일정 시기가 지났을 때 보통 3개월 정도라고 예상을 하시는데 분리를 해서 이거는 버리고 다시 새 제품을 끼워서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한번 요거는 제가 테스트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제 얼굴로는 이만한 모공을 실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게 표면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오렌지를 제가 2개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보이시나요? 모공. 그래서 여기에 제가 메이크업을 좀 해볼 건데요. 여기에 같은 양의 파운데이션, 아주 소량만으로도 사실은 이거를 10개 펴 바르시면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같은 브러쉬로 붓놀림을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처음에 짰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아무래도 파운데이션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조금 더 이렇게 칠해서 같은 양의 파운데이션을 발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제가 이제 클렌징을 해볼 건데요. 아까 이야기했었던 클렌징 워터를 이용해서 제가 화장솜에 묻혀서
한쪽에 클렌징을 해볼 건데요. 여기에 제가 가볍게 닦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너무 많이 자극을 해서 닦아내는 것도 피부에는 자극이 되기 때문에 적당하게 제가 닦아냈고 잔여물이 어느 정도 모공에 박혀있는 상태이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닦아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닦아져 있는 상태예요. 모공에 잔여물들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한쪽은 일반 손을 이용한 폼 클렌징을 할 거고요. 다른 한쪽은 클렌징 디바이스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손은 한번 깨끗이 씻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약산성 폼 클렌징의 특징은 합성 계면활성제를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폼 클렌징에 비해서 거품이 만약에 내 손에 뭔가 오염물질이 있으면 잘 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젤 클렌저에 비해서 굉장히 소량의 클렌징 폼 클렌징을 사용을 하셔도 이렇게 리치한 거품을 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거품을 내서 이쪽에 이렇게 한번 발라주고요. 이쪽에서 한번 발라줘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손으로 클렌징을 할 건데요. 1, 2, 3, 4, 5, 6, 7, 8, 9, 10 하고 나서 제가 닦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 잔여물들이 중간중간에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리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솜에 이 디바이스 솔에 물을 살짝 묻히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손에 남아있는 거품을 솔에 살짝 묻혀줘요. 그러고 나서 한번 누르게 되면 이게 1단, 2단, 3단으로 강도가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1단으로 두었을 때 360도 회전을 하지만 상하로 좌우로 이게 움직이게 돼요. 3차원 그런 입체적인 클렌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10번 동안 제가 돌려서 클렌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클렌징을 마쳤고요. 그리고 한번 닦아볼까요? 네. 거품이 좀 남아있어서 비교를 해보시면 이게 화면에 잘 잡힐지 모르겠어요. 네, 화면으로도 조금 확인은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거 제품 같은 경우는 정말로 모공을 완전 청소를 해주는 그런 느낌인 건데, 이걸 그러면 매일매일 사용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아침 저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되면 이마 이쪽 T존 부위를, 콧망울 이쪽 부위가 가장 피지가 좀 많은 그런 부위죠. 20초 동안 이렇게 클렌징을 해주고요. 양쪽 볼에 10초씩, 제가 20초라고 했나요? 20초? 10초, 그 다음에 턱과 이렇게 아래쪽 이렇게 해서는 10초, 그래서 총 40초 정도가 되는 건데 1분이면 이 디바이스가 끝나게 돼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클렌징을 하고 싶다라고 한 번 더 눌러서 진행을 하셔도 되지만, 이게 2분까지 채우면 어떤 부위들이 자극이 오더라고요, 따끔따끔하게. 그래서 1분이 넘어가지 않게끔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확실히 이 제품을 쓴 다음부터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모공 주위로 굉장히 유분들이 눈에 많이 띄게 있었는데, 클렌징이 굉장히 하고 나서도 깔끔한 느낌이 들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유분 분비량이 훨씬 더 적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화장 솜으로 저희가 클렌징을 하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물 세안, 거품 세안 하고 나서 수건으로 닦아내지 않아요. 수건에는 먼지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닦아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 바로 뭔가 피부에 수분이 증발이 되기 때문에 건조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물기가 좀 남아있는 상태에서 턱과 눈만 살짝 찍어낸 상태로 밖에 나와서 화장솜에
저희 스킨을 좀 듬뿍 묻혀서 닦아내는데요. 얼굴을 닦아내야 되는 이유는 물론 수돗물도 남아있죠. 뭐 거기에도 어쨌든 뭐 염소라든가 이런 그 소독 성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닦아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희가 메이크업 잔여물이라던가 먼지라던가 이런 좀 클렌징이 되지 않은 것들이 그래서 어떨 때는 클렌징을 대충하게 나오게 되면 닦아냈을 때 막 노랗고 먼지들이 되게 많이 끼게 돼요. 그런데 손으로 클렌징을 했을 때보다 클렌징 디바이스를 사용을 했을 때 훨씬 더 솜에 묻어나는 게 적은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산뜻한 기분뿐만이 아니라 정말 깨끗하게 모공 청소가 되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이 제품은 쓰고 나서 이건 살균을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거치대가 있는데요. 여기 뒤에를 보시면 여기 충전기가 이렇게 저희가 충전을 할 수 있는 고무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제가 한번 충전했는데 거의 한 3주 가까이 되도록 아직 충전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거치대에 여기에 이렇게 금색으로 3개의 이렇게 점이 보이시죠? 여기 앞에도 3개의 금색 점이 보이시고요. 요걸 이렇게 맞춰서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디바이스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서 소리가 혹시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어드리면 윙하게 돌아가는 소리가 작게 나고요. 안에 보시면 파란색 불빛이 나죠. 이거는 99.9% 살균을 해주는 그런 거치대예요. 그래서 전부 다 건조가 되고 살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만 이렇게 놔두시게 되면 여기에 이 솔에 대해서 저희가 세균이나 어떤 이런 뭔가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드름이 많은 아이와 함께 같이 써야 된다. 굳이 살균이 된다고 하더라도 솔을 같이 쓰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네이밍을 하셔서 솔을 이렇게 분리해서 각자 따로따로 쓰시고요. 3개월쯤 지나면 본사에서는 이게 색깔이 좀 바뀐다고 해요. 그리고 이 솔은요, 극세사 극미세 이 솔인데 0.05mm의 그런 아주 작은 그런 미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모를 상하 좌우 진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공에 이걸 이렇게 눕혀서 저희가 하다 보면 힘을 주게 되잖아요. 이렇게 밀어내듯이 하게 되면 이 솔의 가장 끝부분이 모공을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이 면적이 누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반듯하게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힘을 좀 적게 들이고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디바이스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시고요. 이렇게 넣어서 거치대에 놓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오래 걸리진 않아요. 빨간색이 없어지면 이제 소독이 다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클렌징 디바이스를 통해서 깨끗하게 모공 청소하시고 메이크업 잔여물이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여야 저희가 다음 과정의 스킨케어 과정과 유효 성분들이 훨씬 더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고 기묘와 잡티의 기본 가장 기저에는 클렌징이 되지 않은 그리고 노화된 각질이 쌓여서 그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클렌징은 가장 피부 스킨케어에 있어서 기초적인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꼼꼼한 스킨케어 잘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정보는 여기까지 제가 드리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아니면 제가 오늘 첫 방송이기 때문에 하다가 약간의 잘못된 정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자막으로 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앞으로도 아티스트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아메 제품들에 대한 좋은 정보들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 있어서는 잘 이렇게 댓글에서도 읽어드리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시간 되시고요. 피부 미인 되시길 바랍니다.